2022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꽃 선거를 치렀습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두 개의 큰 선거가 끝난 지금 역대 사전투표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는 등 예비 유권자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는데,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황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전달되고 있을까요? 도승현 기자입니다. 네, 도승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예담을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산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올해 21기로 해가지고 벌써 21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1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청소년들이 골고루 이제 분포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군수님을 모셔놓고 위촉식을 진행해서 지금 세 번째 회의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 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있을 이제 군수 간담회 때 다시 여러 건의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 꾸준히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예담에 현재 운영되는 체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다 똑같이 이제 군비와 시자체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0만 원의 보조금과 함께 이제 저희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별도의 이제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을 포함해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산군 안에 있는 이제 지역들과의 연계 사업,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사회 업무라든지 회계 업무, 행정 업무들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 회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책 결정자들한테 전달이 되는지하고, 또 전달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군수님을 직접 모셔놓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 기관에 있는 다른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건에서 3건 정도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기를 두고선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여러 정책 제안을 지금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가 아니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 정책들이 있을까요? 예산군에 이제 다른 이제 아산이나 천안만 해도 사실 물놀이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여름에 놀이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를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18년도에 정책을 제안해서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예산군청 앞에 있는 천백년 광장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물놀이 시설을 구비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놀이 행사를 한 달 정도 이제 진행을 해서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 동안 이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면 한 몇 % 정도로 수용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 제안의 수용률을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제 수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제안한 것과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만약 저희가 A, B, C라는 이제 3개의 안건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별개의 안건으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보여지면 이 3건을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사실 한 10번 정도의 수상을 했습니다. 1년에 이제 2년에 한 번 걸로 이제 기관에서 이제 수상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에서 정책 제안대회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이 매년 꾸준히 이제 정책을 제안해서 첫 회기에 이제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못 받았는데 대신에 이제 도에서 이제 활동한 우수 사례로 이제 선정이 돼서 작년 이제 교육 감상을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사실 지도자의 지도보다도 아이들이 더 열심히 운영을 해줘가지고 매년 이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자로서도 매우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예담의 계획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 혹시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방향성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예산군에서도 유엔에서 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를 지금 조성하려고 이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아동 친화 도시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이제 안건이 청소년의 놀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을 뜻할 텐데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일과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다 보니까 사실 놀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청소년 기본정책도 보면은 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교육으로서 알려주고 있고 청소년들이 4차 산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4차 산업 교육을 해주고 있고 사실 너무 이런 교육 위주로 청소년들한테 몰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7차 청소년 기본계획도 새로 내오는 마당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도 바뀌었으니까 좀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너무 입시나 이런 교육 위주로서의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분과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학교에서도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하는 게 지금 담당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그 담당자분과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참여 학생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강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부위원장 강유정입니다. 이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즉 예담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는지. 처음에는 중학교 때 첫 공고를 보게 됐는데 그때가 졸업할 시즌이어서 막 고등학교 얘기로 한창 떠들썩했는데 막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 해서 막 막연히 알아보다가 다른 친구들이 여기 다른 기관 같은 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해볼까 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길래 지원을 해서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 친구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냥 예산군 청소년들 대표에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말을 더 정확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선생님과 같이 군청에 가서 말을 한 건데 생리대 바우처 지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끼리 말해봐 얘들아 그러면서 자유롭게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쨌든 자기도 청소년에 해당이 되니까 자기한테 좀 유리한 내용이나 좀 바라는 내용 같은 걸 많이 말하는 편이라서 먼저 그렇게 회의를 다 끝내고 선생님한테 서기가 직접 정리해서 넘겨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다음에 선생님이 또 와서 얘들아 그거 어떻게 막 다른 지역 같은 걸 찾아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참고해도 좋다고 해서 점점 그렇게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늘어나가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게 불편했다 하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씩 나오면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참여를 하면서 보람을 언제 또 느끼는가요?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저희가 만들고 그 확인되는 걸 보면서 실현되는 걸 보면서 좀
보람을 느낀다고 이제 해요. 예담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생각이 달라졌던 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미래의 유권자로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카메라 보시죠. 이분들이 어떤 공약을 거셨나는 보긴 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거를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됐고, 처음으로 정책이란 걸 만들었을 때는 뭐 정책 그냥 금방 나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걸 더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의 특성상 정책 반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청소년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승현 기자였습니다.